어떤 지시를 안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지금 증인이 그 직후에 이기임 씨한테 출국검증팀 이렇게 출근해라고 했으니까 그럼 피고인이 출국검증팀을 대기시킨 게 아니고 증인이 지금 대기시키라 한 것을 오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진술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자고 일어나서 불과 1, 2분 사이에 그 판단을 해서 내가 편집을 하기에는 내가 아는 정보가 너무 없는 상태죠. 그것도 과장이 한두 명도 아닌데 왜 출입국 심사관만 부를까요? 오히려 대테러하는 그 업무를 하는 조직은요 이민조사과입니다. 실질적으로 잡고 체포하고 네. 1년에 저희가 테러 사범 관련 의심되는 사람들만 수십 명을 저희가 체포를 합니다. 국정원이나 경찰하고 해서 그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데는 이민조사과와 이민특수조사대입니다. 출입국에 뭐 사고 일라면요 제일 먼저 부른 데가 이민특수조사대입니다. 내가 만약에 아무런 베이스가 없었다면 아마 이민조사과장한테 전화하든지 아무튼 오히려 출입국 단장한테 먼저 전화를 했겠죠. 왜 하필 출입국 심사과? 그것도 그 밑에 팀 밑에 있는 개 아닙니까 이거는? 그거를 제가 먼저 생각을 해서 그걸 한다?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출입국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걸 안 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증인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네네. 있거든요. 그래 아까도 말 비상 같은 거라면 다른 과를 부르지 오히려 이민조사과 부를 가능성이 많고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거를 특정을 해서 이걸까? 출국 심사과도 아니고 출국 규제팀도 아니고 왜 그 밑에 있는 과 밑에 있는 팀 밑에 있는 개를 특정하니까 저도 그때는 좀 이상하다 했지만 일단 가서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확인하는 게 먼저지. 그러니까 먼저 전달부터 하죠. 아니 증인께서 아까 일회 진술 때 보게 그때는 되면 그랬다는 겁니다. 네, 그때는 했고 그때는 그랬는데 네,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들었다. 들었는데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간부 회의 때 뭐 우리 출국 관련한 얘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게 진짜로 유의미했다면 물었겠죠 저한테.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고 네네. 나중에 또 국회에 왔을 때 뭐 네.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국회에서 저희들한테 누가 조회를 해보면 그 기록이 다 남는데 네네. 출입국 직원 누구도 그거를 한 적도 네네. 없고 그러다 보니 저도 조금 망각을 했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죠. 예, 네. 저도 뭐 1년 돼서 정확하게 그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네네. 자, 증인 이기엄 씨 진술을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증거기록 3683면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기엄 진술 따르면은 증인이 이상배 사무관에게 대테러 업무도 출입국 심사까지 하고 있어 계엄 당일로 출근하라고 했었다는 말도 했었다 하는데 이는 증인이 대테러 상황이 발생해서 계엄이 선포된 것을 이해하고 이기엄에 연락한 것은 맞지요? 그러니까 다시 또 권복이다. 그 당시에는 네. 이런 걸 생각할 이유가 없었죠. 이기엄한테 불과 1분 뒤에 제가 전화를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때 이게 무슨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데 네. 테러인지 뭔지 그 생각도 없었고요. 네.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나오고 택시 타고 오면서 이제 조금 정신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테러인가 네.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됐다. 그 시간 순서상은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기엄은 증인이 출입국 심사과 입구까지 들어와서 출입국 심사과는 공항도 있고 하니 나와야지 라고 돌아갔다는데 증인은 그렇게 말한 기억 납니까? 뭐 한번 점검은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관께서 마지막에 제가 모니터링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항만에 외국인들이 네. 내일 새벽부터 막 몇십만 명이 몰려들어서 혼란 상태가 있을 수 있으니 모니터링 하라. 그 지시는 제가 카톡으로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내가 나와가지고 한번 공항만 잘 봐라. 그 정도는 제가 지시할 수 없죠. 네. 계획과 상관없이. 네. 자, 증인 아까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증거기 327면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말씀 한번 보세요. 증인 보면 비상사태이니까 계엄이라는 것이 터지면 나라의 보통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엄청이 터졌으니 계엄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은 신분이 불안정해지면 국민들에 비해 바로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네. 비슷한 말씀하셨지 예, 않습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진술을 따르면은 이 비상계엄 아래에서 외국인들이 대거 출국할 수가 있으니까 공항만이 네. 혼잡해질 수 있으니까 이 출입국 심사관 직원들을 대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출입국 심사과장한테 그냥 출입국 심사과 직원 다 하라고든지 네, 출입국 심사과장 밑에 아까 팀이 3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공항만 심사 컨트롤하는 거는 출입국 심사팀입니다. 네, 출입국 심사팀을 내가 불렀겠죠. 네. 출입국 그 금지계를 부르는 게 아니고. 정의는 그 김정도 출입국 정책단장에 전해서 나오라고 했죠. 예. 정거기록 723년 제시하겠습니다. 자, 이 출국 아까 김정도 그 단장은 출국 금지를 하는 전결권자가 맞죠. 예. 그리고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정인 다음으로 2인자시죠, 그죠? 네. 그런데 정인은 2024년 12월 3일 법무부 간부회 끝난 이후에 단장실에서 김정도와 함께 TV를 보면서 이 삼성 보면서도 피고인의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 이런 말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거든요. 예. 자, 이 이겸한테만 피고인 지시를 전달하고 김정도 단장에게는 이런 지시를 전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김정도 단장이 2인자고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이미 그 이유는 회의를 뭡니까? 보고 왔을 때 네, 회의를 보고 어떤 일이 TV를 보면서 네, 그때는 뭐 출국 금지팀 누구 불렀는지 기억도 안 나는 상태고 네, 계엄의 이 불법 계엄에 대한 그 현상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네. 지금 이게 중요하지. 뭐 장학에서 뭐 지시했는데 그거 뭐 얘기할 그거 가지고 김정도하고 뭐 얘기를 나눌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8자 사망 이 출국 금지 등 조치의 결제 절차는 이걸 아까 물었어요. 생략하겠습니다. 8자 사망과 8자 사항 다 생략하겠습니다. 요 이기엄 진술입니다. 그 이기엄 과장이 이제 이상배, 김동영에게 계엄사가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관련 규정을 검토해봐라라고 이제 진술을 했는데 정인이 아까 이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네, 말씀하셨죠? 저는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정인은 이렇게 지시를 안 했는데 왜 이기엄 이런 검토를 지시를 했죠? 이기엄한테 물어봤습니까? 전 물어본 적 없고요. 네. 아까 검찰 할 때도 그 얘기를 물어보길래 제가 추정을 마저 굳이 하라면 네, 저는 회의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네, 뭐 TV 볼 여유도 없었지만 네, 그 당시에 이 과장하고 사무관들은 출근해 가지고 TV를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혹시나 뭐 불법 사항 뭐 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서 뭐 스스로 검토해 봤지 않겠느냐. 스스로 해봤다. 네, 하지만 내가 지시하거나 지시할 정황 자체가 없었죠. 저는 그 간부 회의 참석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여튼 그 검토 결과도 보고받지도 않으셨죠? 예. 네. 했다는 얘기 자체를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네. 자, 이 김동윤 이제 당시 검토했던 직원의 진술을 보면 이렇습니다. 증거 기록 3,875면입니다. 그러면 이 김동윤 검토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계엄 상황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본인 몇째 줄입니까? 제 밑에요? 네네 이 보시면 예. 일반적인 계엄이 아닌 상황과 계엄 상황에서 출국 금지 절차가 다른 점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어서 제가 계엄법과 출입국 관리법을 비교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검토한 내용은 계엄사가 출국 금지 요청할 권한이 있는지 또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국방부 장관이 아닌 계엄사가 출국 금지 요청 권한이 있는지 계엄법상 계엄사가 이 행정기관을 통제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출국 금지를 법무부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엄사 직접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했다.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네. 이렇게 검토를 한 것 같아요. 예. 이런 내용도 지금 증인 잘 모르시는 네, 거네요. 모릅니다. 간부회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좀뭐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그렇습니다. 뭐 마치기 전에 아니 쉬기 전에 네. 뭐 저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지금 이제 출국 금지팀과 관련된 부분은 저긴이 초반에는 뭐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하시다가 뒤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내용을 잘 모르는 제3자가 보면은 이거는 이제 사실은 계엄이 문제된 초반에는 사실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굳이
뭐 그게 따라서 뭐 출국 금지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굳이 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뭐 불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진술 안 하시다가 뒤에 이제 증인이 사실은 다 마무리 뭐 사직서도 내고 업무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계엄의 상황에 대해서 다 파악하신 후에 이건 밝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뭐 진술한 그런 취지가 있는 건 아닙니까? 처음에도 사실은 기억은 했지만 네. 약간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술을 안 하다가 네. 뒤에 이제 사직하시고 뭐 계엄 내용도 다 본질적으로 파악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냥 사실은 말하겠다 해서 출국금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 증인을 통해서 지시가 있었던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출국금지 대기하는 그 말밖에 없었고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거는 뭐 회의 때도 언급도 안 되긴 했지만 사실은 출입국 관리국에 지시된 내용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 그렇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게 적절한지 맞는 건지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뭐 초반에 이런 이야기를 말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고 해서 굳이 내가 말을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뒤에 뭔가 좀 상황 파악을 다 하신 후에 이건 밝혀야겠다 해서 밝힌 건 아닌지 한번 여쭤봅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아니 뭐 무슨 상황 파악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전화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했다는 그 검사의 그 통화 기록 그건 상당히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예. 이게 그냥 뭐 의례적으로 전화했겠지 다른 간부한테도 다 전화를 했겠지 그 전까지는 그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게 그렇게 유의미한 지시였나 뭐 그렇게 정도로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국금지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뭐 상황 뭐 대비 이렇게도 생각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만 전화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또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기억이 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